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존에는 지역 문화진흥 활성화 사업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기업도 문화단체와 함께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면서 지역문화진흥은 물론 상생협력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문화원이 주관하는 국가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입니다. 120명을 대상으로 31주 동안 교육을 하는데 최근에는 지원자가 늘고 인기가 높습니다. 또 다른 단체가 추진하는 국가유산 활용 생생 프로그램에는 청소년들과 외국인들의 참여가 늘었습니다. 경주 고택 활용과 경주역 유물 전시관 체험 행사에도 방문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진흥 활성화 사업들인데 그동안 국가유산청과 지자체가 지원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기업도 협력 사업에 참여하면서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보존 정책인데 이제 활용 정책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이제 기업이 지원됨으로 해서 좀 더 알차고 참가하기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월성 원자력본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지원했고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변의 삶의 질을 향상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이나 문화 이런 분야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진흥 활성화 사업에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기업이 참여해 효과가 커지고 있어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동부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 전시 컨벤션 센터를 확장하려는 포항시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포항시는 동부초 부지를 매입해 현재 건설 중인 전시 컨벤션 센터의 규모를 2배 이상 키운다는 계획을 세우고 확장 후 조감도까지 그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항교육지원청은 시가 제시한 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동부초등학교 학부모와 동문들도 부지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포항 전시 컨벤션 센터 확장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 초복날 봉화의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살충제 음독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경찰이 사건 발생 77일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로당 회원 4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는 뒤늦게 병원에 입원한 뒤 사망한 80대 할머니라고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봉화군의 한 노인복지관, 119 구급차가 도착하더니 의식을 잃은 할머니들이 차례로 실려 나갑니다. 이렇게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할머니는 모두 4명, 같은 경로당 회원이었습니다. 이들의 위 세척액에선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점심 식사를 한 뒤 경로당으로 이동해 함께 커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초복날 발생한 봉화 살충제 음독 사건. 경찰이 사건 발생 77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의자는 4명의 피해자들과 같은 경로당 회원인 80대 할머니로 밝혀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사건 발생 나흘째 뒤늦게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4명의 위 세척액에선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이렇게 2종류의 살충제 성분이 동일하게 검출된 반면 80대 할머니에게선 피해자들과 같은 2종류의 살충제 성분 외에도 3가지 종류의 농약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는데 경찰은 이를 80대 할머니가 피해자들과는 다른 시점에 농약을 음독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80대 할머니가 범행 이틀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고 이보다 하루 전엔 경로당 거실에 있던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한 회원의 진술도 확보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도 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을 비롯해 80대 할머니의 집 마당에서도 피해자들의 위 세척액에서 나온 것과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0대 할머니가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 알갱이를 물에 희석한 뒤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커피가 담긴 음료수 병에 넣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다방면의 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특히 농약 성분에 대한 국가수 동위원소 및 감정 분석에 한 달 이상 시일이 소요되어 하지만 80대 할머니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경로당 회원들이 화투놀이를 자주 했고 80대 할머니와 다른 회원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진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로당 피해 할머니 4명 가운데 3명은 퇴원했지만 1명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중소중견기업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총 261건의 기술을 나눔 사업에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71건의 특허도 53개 기업에 제공됐습니다. 이번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기술은 화재 강하고 거푸집 해체가 불필요한 내화용 콘크리트 기둥, 마그네슘 제조 시 분진 발생을 방지하는 마그네슘 제조 장치 등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017년부터 기술 나눔에 참여해 총 4,276건의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귀리는 다른 곡물에 비해 영양소가 풍부해 슈퍼푸드로 불리는데요. 국내산 신품종 귀리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질병인 난청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거리에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낀 채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휴대용 음악기기 사용이 늘면서 덩달아 늘어난 반갑지 않은 질병이 난청입니다. 난청이 발생하면 보청기 외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아직 없는데 국내에서 육성한 귀리 신품종 대양이 난청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난청 예방과 관련된 성분인 아베난 스라마이드 C는 곡물 가운데 유일하게 귀리에만 들어있는데 특히 대양 귀리에 최고 12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험 동물에 이 성분을 투여한 뒤 1시간 후에 항암제를 투여했더니 청각세포가 죽는 것을 최대 96.5%까지 막았습니다. 아베나스라마이드 C를 주지 않는 굴에서는 청력이 많이 떨어지고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아베나스라마이드 C를 투여했을 때 청력이 떨어지지 않고 청력을 유지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3년 전 연구에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양 귀리의 재배 면적은 200헥타르로 늘어났는데 이번 연구 결과까지 더해지면서 재배 면적이 더욱 늘어나고 관련 제품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양귀리 품종을 이용하여서 기능성 소재 개발과 양갱이나 또 유산균을 첨가한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 이전 그리고 특허 기술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건강에 증진이 되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5억 명으로 집계된 세계 난청 환자 수는 2050년에는 25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귀리의 효능에 대한 연구 성과로 소비 확대와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울진 왕피천 계곡이 환경부가 선정하는 10월의 생태관광지에 뽑혔습니다.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 경관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왕피천 계곡은 사냥과 수달 등 멸종위기종 16종을 비롯해 1992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유속이 빠른 물에 자갈이 빙글빙글 돌면서 암석을 깎아 만들어진 돌개구멍, 수직으로 발달한 전리가 장기간 풍화돼 탑이나 벽돌벽처럼 바뀐 토르 등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지형이 존재해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포항 MBC가 창사 53주년을 맞아 오늘 공개홀에서 기념식을 갖고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콘텐츠 혁신을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을 되찾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승용 포항 MBC 사장은 기념사에서 광고료 감소에 따른 지역 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법뿐이라며 구성원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뉴스와 콘텐츠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또 지역 방송 발전에 이바지해온 직원들에 대한 공로상과 평가상, 장기 근속상 등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가 지나고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6월에서 9월 사이 대구의 폭염일수는 총 71일로 정말 더웠는데요. 연속 45일간 지속됐던 최장 폭염과 이례적으로 더웠던 추석, 그리고 9월에 찾아온 늦은 열대야까지 더위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이제 슬슬 단풍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올해 6월에서 8월 평균 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약 1.3도가량 높아져 올해 단풍은 작년에 비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구의 대표 단풍 명소 팔공사는 10월 18일에서 20일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해 10월 29일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늦더위의 여파로 단풍이 색동옷이 아닌 군데군데의 초록 단풍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속 다가오는 겨울은 평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날씨 전망을 살펴보면 10월까지는 더위가 간간히 이어지며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11월은 예년과 비슷한 기온이,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에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예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화요일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은 18도, 안동은 15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와 포항 27도, 안동은 2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제18호 태풍 끄라톤의 영향으로 징검다리 연휴 기간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지난 주말 포항에서 열린 가운데 동해안 도시들을 주제로 한 한동의 세미나가 주목받았습니다. 세미나에는 이번 독서대전에 울릉도 아리랑, 동해안 12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출품한 포스텍 정진호 교수와 독서대전을 포항에 유치한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해상법 전문가 고려대 김인현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부산과 포항, 원산, 라진 등 동해안 10개 도시를 탐구한 참석자들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해 북한의 도시들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병행해 나가야 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 7일까지 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공공자금 운용관리 조례안과 인문도시 공모사업 등을 심사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정원기 의원은 경주 용왕지구 주차난에 대해, 최영기 의원은 황금대교 보행자 안전보장대책을 주제로 5분 발언했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부터 포항사랑 상품권의 1인 연간 구매 한도를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구매 한도를 모두 소진한 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해 한도를 늘렸으며 오는 10월 2일부터 포항사랑 상품권 170억 원어치를 7%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